스피노자 철학이 AI 시대의 현대인에게 건네는 위로. 이해함으로써 자유로워지다. 프롤로그. 철학은 흔히 현실과 유리된 관념의 유희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어떤 철학자들은 시대를 수백 년 앞서 살아간다. 17세기 암스테르담의 렌즈 연마공이었던 바르히 스피노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당대의 위험한 이단자로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세상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살아갔지만 그가 남긴 사유의 책에는 300년이 지난 지금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재편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가장 선명한 빛을 발하고 있다. 이 글은 스피노자를 처음 접하는 독자를 위해 그의 철학이 사상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핵심 개념을 소개하고 나아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의 사유가 어떤 실천적 해안을 제공하는지를 탐색한다. 첫 번째, 철학사의 이단화 혹은 선구자. 파문과 고독 속에서 탄생한 사상. 스피노자는 1656년 23살의 나이에 암스테르담 유대 공동체로부터 헤렘, 즉 파문 선고를 받았다. 파문의 이유는 명확히 기록되지 있지 않지만 그가 품었던 생각들, 즉 신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며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 불멸하지 않는다는 등의 관점이 정통 교리와 충돌했음은 분명하다. 그는 이후 평생을 고독하게 그러나 놀랍도록 자유롭게 살았다. 렌즈를 갈며 생계를 유지하고 서신으로 유럽의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사상을 다듬었다. 그의 주된 저서인 에티카는 사후인 1677년에야 출판되었다. 제목은 윤리학이지만 이 책은 단순한 도덕 교과서가 아니다. 기하학적 증명 방식, 즉 정의, 공리, 명제, 증명을 빌려 신과 자연, 인간의 정신과 감정, 그리고 자유에 이르는 길을 하나의 논리적 체계로 엮어낸 방대한 구축물이다. 인간 존재의 작동 매뉴얼이라 불러도 과하지 않다. 현대 사상의 뿌리. 스피노자는 당대에 외면받았지만 후대 철학자들에게 철학자들의 철학자로 불린다. 그의 영향력은 형이상하게 머물지 않는다. 헤겔은 철학자가 되려면 먼저 스피노자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세계관, 니체의 코나투스적 생명철학, 들레즈의 내재성 철학은 모두 스피노자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길어올린다. 현대심리학과 뇌과학이 감정을 도덕적 판단이 아닌 분석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도 스피노자의 선구적 전환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운명을 심판하는 신이 아니라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공언했다. 우주를 인격적 의지가 아닌 수학적 질서로 파악하려 했던 근대 과학의 정신은 스피노자의 세계관과 정확히 공명한다. 두 번째, 스피노자 철학의 세 가지 핵심. 신즉 자연. 스피노자 철학의 출발점은 충격적으로 단순하다. 신과 자연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세계 전체가 하나의 실체이며 신은 그 실체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명제, 신즉 자연은 초월적 창조주를 부정하는 무신론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하나의 내재적 질서 체계로 이해하려는 시도다. 이 관점에서 기적이나 예외는 없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전개된다. 스피노자는 이를 결종론이라고 불렀다. 세계는 신의 자의적 의지가 아니라 수학적 필연성으로 움직인다. 이 세계관은 현대 과학의 출발점이었고 오늘날 AI와 과학 데이터 과학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과 정확히 겹쳐진다. 심신평행론. 데카르트는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된 두 실체로 보았다. 스피노자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다. 정신과 육체는 두 개의 다른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실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생각은 곧 뇌 활동의 표현이고 감정은 신체 변화에 대한 인식이다. 오늘날 신경과학은 스피노자의 이 직관을 실험적으로 뒷받침한다. AI 역시 마찬가지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분리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다. 스피노자는 17세기에 이미 시스템 사고를 철학으로 구현하고 있었다. 코나투스, 존재의 자기 보존 에너지. 스피노자 철학에서 가장 빛나는 개념 중 하나가 코나투스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내재적 힘을 지닌다. 이 힘이 코나투스다. 돌이 마모에 저항하고 식물이 빛을 향해 자라고 인간이 살고자 하는 것, 이 모두가 코나투스의 발현이다. 코나투스는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역량을 증가시키려는 욕망이자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에너지다. 스피노자에게 기쁨은 나의 코나투스가 확장되는 감정이고 슬픔은 그것이 억압되는 감정이다. 삶의 방향타는 도덕률이 아니라 이 에너지의 흐름이다. 세 번째, AI 시대, 스피노자가 건네는 세 가지 해안.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적 기능을 대체하고 추천 알고리즘이 우리의 욕망을 설계하며 SNS가 감정을 산업 자원으로 전환하는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스피노자는 놀랍도록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한다. 해안 1. 예속에서 자유로 알고리즘을 읽는 인간. 스피노자는 인간 상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외부 원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예속 상태와 원인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자유 상태. 이 둘을 가르는 것은 오직 인식이다. 오늘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에 둘러싸여 있다. 무엇을 볼지, 무엇을 원할지, 심지어 무엇에 분노할지까지 플랫폼의 추천 시스템이 설계한다. 스피노자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속 상태로 초대받고 있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자유는 알고리즘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란 제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법칙을 명확히 이해하는 상태다. 알고리즘이 어떻게 나의 클릭을 유도하는지, 플랫폼이 어떤 감정을 자극해 체류 시간을 늘리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선택자로 전환된다. 이해가 자유의 조건이다. 자유는 탈출이 아니라 구조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다. 해안 2. 코나투스의 회복.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기. AI가 생산성과 효율성의 기준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많은 현대인이 조용한 실존적 위기를 경험한다. GPT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쓰는데 나는 왜 쓰는가? AI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나의 판단은 무슨 가치가 있는가? 효율과 성과라는 기준 앞에서 인간은 기계에 패배하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은 이 위기에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반박을 제시한다. AI는 코나투스를 갖지 않는다. 살고자 하지 않으며 기뻐하지 않으며 의미를 느끼지 않는다. AI의 가치가 결과물에 있다면 인간의 가치는 존재 그 자체를 긍정하고 삶의 에너지에 확장하는 과정에 있다. 어제보다 고양된 나의 생명력을 느끼는 것, 나의 코나투스가 흐르는 방향을 자각하는 것, 이것은 어떤 알고리즘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경험이다. 타인의 성과나 AI의 효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코나투스를 억압한다. 스피노자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의 존재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해안 3. 감정의 기하학. 디지털 감정 과잉의 치유. 스피노자의 에티카에서 가장 독창적인 부분은 감정론이다. 그는 분노, 질투, 욕망, 공포를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이 감정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가? 어떤 신체적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가? 어떤 원인의 결과인가? 마치 수학자가 도형을 분석하듯 감정을 차갑고 객관적으로 해부한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감정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정교한 기계다. 분노는 클릭을 낳고 불안은 체류 시간을 늘리며 혐오는 확산을 가속한다. 감정은 더 이상 개인의 내면 상태가 아니라 내면 현상이 아니라 플랫폼 알고리즘이 설계하고 수확하는 산업 자원이 되었다. 스피노자의 처방은 단순하다. 감정을 나의 인격과 동일시하지 말 것. 대신 이렇게 묻는 것. 지금 어떤 정보가 나의 어떤 욕구를 자극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분노는 고통에서 신호로 전환된다.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면 그 감정에 지배당하는 대신 그것을 하나의 정보로 다룰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스피노자가 말하는 정신적 자유의 실천이다. 이해되지 않은 감정은 우리를 지배한다. 이해된 감정은 우리를 안내한다. 에필로그. 이해하는 인간의 탄생. 스피노자가 그린 이상적 인간상은 감정을 억압하는 금욕주의자가 아니다. 기술을 숭배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도 아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세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요동치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객관화하며 코나투스가 기쁨을 향해 흐를 수 있도록 삶을 설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자유인이다. AI 시대의 자유인은 기술보다 빠른 사람이 아니다. 기술보다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다. 알고리즘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감정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직시하며 자신의 존재 에너지가 어느 방향에서 향하는지를
시각 자각하는 사람. 스피노자는 이것을 400년 전에 이미 철학적 언어로 완성해 두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이해가 자유의 조건이라는 명제는 변하지 않는다. 렌즈를 갈며 조용히 사유했던 그 고독한 철학자의 목소리가 알고리즘의 소음 속에서 오히려 더 크게 들려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